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 현장 전문가로 오랜 시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의 연규원 선생님과 함께 교육계의 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연규원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꿈과 약속의 사람, 소신과 뚝심의 사람, 답은 현장에 있다. 네. 예,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연규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아주 시작과 더불어 굉장히 씩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현재 강화도에 있는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 그 공감복지 라디오가 이런 미디어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관계로 우리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교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학교는 1974년에 강화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네네. 강남 종합고등학교로다가 출발을 했고요. 네네. 현재는 2006년도에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로 규명을 바꾸어서 현재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 180명이 지금 네네.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에 온 우리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영상 관련해서 전반적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되고요. 네네. 2, 3학년 때는 촬영, 그다음에 편집, 그다음에 연기 세 코스 교육 과정을 이제 구분해서 본인들이 소질과 선택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2, 3학년 때에는 네네. 심화된 그런 실무 위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저희 학교는 이제 가장 유명한 벚꽃, 예. 벚꽃이 있어서 전국에서 4월달 되면은 벚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벚꽃을 보고 있고요. 또 인천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도 있고요. 네네. 또 기숙사 예. 또 운영을 또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또 강화에서 특수학생들 거점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3학년에 졸업한 학생들, 네네.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과정 전공과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또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점 학교로도 운영이 특수학생들, 네네 되고 있군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촬영, 편집, 연기, 영상 분야의 다양한 이 학과를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계신데 그 유명한 뭐 앞으로 이제 이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이 교명을 바꾸고 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어가고 계시다 보면 훌륭한 학생들도 많이 탄생을 앞으로 하겠네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고 네네.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선 취업하고 네. 후 진학인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건이나 또 상황이 또 취업은 사실 뭐 이렇게 아직은 좀 아주 어려운 네, 그런 네, 상황에 네.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계 학교로 상급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는군요. 동일계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진학 쪽으로다가 학생들이 많이 또 네. 선호를 하고 있어서 특성화 그런 어떤 취업 부분이 아직은 좀 더 좀 갈 길이 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해주시니까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죠, 뭐. 네. 네. 자,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30년 넘게 인천의 교육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교육에 관련돼서 에피소드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첫 발령을 받은 게 이제 네네. 1992년 만월 중학교에서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첫해 네네. 저희 학급 학생들 데리고서 겨울 방학 때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서 2박 3일 동안 속리산 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기차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충북 증평이 고향이라서 거기에서 부모님이 계신 데서 네. 숙박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전체를 데리고서 문장대까지 네. 등반했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네, 아마 네.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하고 고향 집에서 학생들 밥도 해주고 그러셨나 봐요. 네, 예. 그 당시에 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네,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장대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 가봤지만 그 문장대가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 말티고개라고 또 네, 뺑뺑 예. 도는 고갯길도 있고 네. 그리고 문장대 꼭대기쯤 가면 그 문장대 올라가는 가장 높은 곳이 숨이 네. 정말 턱에 찰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던데 예. 그 전부 학생들이 이끌고 그 예. 꼭대기까지 그 여학생들이 전 올라가다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네네 평소에는 몰랐던 그 남학생들이 네네 정말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막 그 붙잡고 올라가면서 네, 결국에는 네. 한 명도 나오자 없이 문정대까지 갔다가 왔던 것이 정말 엄청 소중한 그런 그럼요.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께도 네. 굉장한 추억으로 현재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장대도 참 기억에 남지만 우리 선생님네 댁에 가서 네. 부모님들이 또 밥해 주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마 잊지 못할 거요. 예,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요. 네, 이불 막 네. 뒤집어 씌우고 서로가 막 놀이했던 것들. 네, 네. 지금도 기억이 나도- 많이 나실 것 네, 같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길을 걷는다는 것, 특히나 이제 교사의 길을 걷는다는 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특별히 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전공이 체육이거든요. 네, 네. 예,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예. 학교 대표로 이제 배드민턴 대회도 나갔고 육상 대회도 학교 대표로 네. 그다음에 축구도 대표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대학을 사범대학교 체육교과에 진학을 해서 또 임용고사를 치른 이후에 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교직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무섭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소통형 체육 선생님 아니면 호랑이 체육 선생님 두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유형의 선생님이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네네. 그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좀 당시에는 좀 보통 저희 때만 해도 교복을 입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교복을 입을 때 운동화가 이제 그 하얀 운동화 네. 그다음에 하얀 운동화 아니라 검정하고 이제 파란 운동화 네네. 두 가지만 신었었는데 네, 여학생들이 주로 하얀 운동화를 많이 신었죠. 근데 저도 이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런 규율을 또 뭐 어기고서 선생님을 네. 피해서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검사를 하잖아요. 길이를 열에. 그래서 네네. 그때도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서 나중에 걸려서 그때 이게 머리에다가 바리깡으로다가 이제 예, 머리를 예. 이제 그런 것도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런 과거의 중학교 때의 그 시절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떤 모범적인 그런 네네. 어떤 그런 틀을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다가 학교에서 선생님 전 교직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학생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네, 네,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도움이 돼서 네, 네. 학생들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학창 시절의 예, 예. 추억들이 오히려 예, 예.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네. 예, 그랬던 것 왜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체육 선생님은 좀 활동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이 활동적이고 지금 이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남 선생님 측에 드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체육 선생님이 또 이 흠모의 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남학생들도 왜 체육 선생님의 그 멋진 그 체형이라든가 이런 거 부러워갖고 나도 이 다음에 체육 선생님 될 거야. 이런 학생들도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선생님을 교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학생들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하고의 또 소통도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과의 소통은 그렇게 체육 선생님답게 화끈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소통을 하셨다면 우리 학부모님들과는 어떻게 또 소통을 하셨나요? 어떤 선생님으로 자녀 교육에 좀 많은 도움을 주셨나요?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마찬가지 같은데 네네. 선생님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거나 상담하거나 네네. 또 부모님들도 어떤 교사의 선입견이 가지고서 부모님들을 대하거나 네네. 상담할 때는 그 부분이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 감정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이 조금 잘못해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간에 학생의 입장을 들어보고 예.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네네. 그런 어떤 감정을 가급적이면은 본인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말이나 이제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말이나 감정을 보이는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을 닫고 네, 마음의 문을 네. 닫고 대화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인 네.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이제 네. 오히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마음도 좀 이해를 하면서 예, 예. 아이들을 가급적이면은 감싸 안으려는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부모님과의 소통, 아이들의 소통은 무조건 당연히 잘 되셨을 네. 거고 알겠습니다. 교사로 현장에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학교는 정말 감동이구나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럼 34년이라는 이제 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감동적인 순간이 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잘못을 해서 네, 이제 네.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선도나 그렇죠. 이제 선도부. 학폭 네. 이런 부분들 네, 굉장히 네. 이제 학폭. 학생들과의 갈등 또 네. 학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다가 옆에 있는 학생 한 명을 이제 굉장히 학폭을 굉장히 심하게 사건이 있어서 학교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기자들이 먼저 그 취재가 돼서 기사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해를 집단적으로 다 가해를 했던 학생들 부모님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니까는 내 자식 편에서 설 수밖에 없고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는 이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 말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렇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피해자 학생을 구분하고서 피해자 부모나 피해자 학생 편에서만 서게 되면은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객관화되고 감정을 양쪽에 똑같이 어떤 감정을 두지 말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감당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잘못한 학생들이 이제 퇴학도 되고 또 전학도 가지만은 결국에는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께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전학을 가면서도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참교사의 마음을 그대로 학생들과 부모님께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면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주셨네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를 위해서도 이제 해외 봉사도 많이 다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해외 봉사 다녀오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원래 봉사하는 거를 많이 좋아해서 방학만 되면은 몽골,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래서 한 2번, 3번씩 이제 그 봉사 활동을 다녀왔고요. 또 해외 나가지 않는 때는 국내에서 이제 농어촌에 가서 봉사를 했고 헤비타트 운동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은 이제 제가 가면서 많은 것들을 뭐 주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다 처음에는 갔었는데 오히려 가서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얻는 것이 더 많았고요. 네. 예,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은 정신적으로다가 많이 또 풍성해지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해서 네. 정말 봉사활동 많이 갔다 왔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주로 가시잖아요. 네, 학생들하고. 네. 그럼 학생들이 갔다 와서는 많이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셨겠네요. 네, 네. 가기 전에는 사실 뭐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부터 해서 말하는 것들, 불평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뭐 네. 부모님과의 어떤 근데 거기 가서는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이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네, 행복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난 살고 있구나. 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실제로다가 느끼고 와서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일단 네, 봉사 예. 갔다 네, 오면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변해 네. 갖고 오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그럴 때 표현하는 게 이제 예, 예. 갔다 오니까 어른스러워졌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예, 예,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겪고 단체 생활도 함께 하면서 아마 예. 어른스러워지지 예,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일단 자기 네.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예. 바뀌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불평하는 학생들이 많이 감사로다가 많이 네, 그런, 네. 예,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마 그 많이 다니시는 이유는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니들이 한번 겪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리더를 돼서 다녀오셨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배우는 것도 뭐 소중한 거지만 저도 많이 배우고 네, 네. 같이 성장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본인도 바뀌시는 걸 그럼 느끼셨나 봐요. 네, 예.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몽골 봉사 활동 갔을 때 그때 네, 이제 네. 마음에 큰 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갖고 오게 됐었는데 네. 그 사건이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좀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럼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요. 그게 이제 제 가슴에 아직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는 사건이 그 아이들 그때까지 몰랐었는데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네, 보고 네, 네. 환한 미술을 보면서 와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맑은 모습 그다음에 환한 그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저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에게 주는 큰 사랑으로다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감동이 네, 네. 나중에 돌아오면은 인천 교육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좀 큰 꿈을 갖고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꿈이 없을까 네, 그런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뜻을 실현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이들에게 봉사를 적극 장려하실 예정입니까? 네, 네. 네, 너무 좋은 그런 기회죠. 네. 네. 근데 요즘엔- 많은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점수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네, 봉사를 점수하고 연관이 되니까 많이 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점수로 가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시간이죠. 네. 그러면 가는 아이들이 봉사를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적게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열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어떤 자기만 아는 것, 그다음에 남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그런 이타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부모님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에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어떤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풍성해지는 것들, 네, 네. 성장하는 것들을 부모님들도 아마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계셔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점수와 관계없이 네, 아이들이 성장하고 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역지사지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변화가 되니 네, 점수와 관계없이 봉사를 네, 네. 하는 게 좋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럼 맞아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게 된다면 네. 봉사를 점수제로 환원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같이 봉사는 점수와 관계없이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거죠. 필요한 요즘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지도할 때 인성 지도라는 부분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 인성 지도가 거의 사라진 거거든. 네, 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부활할 예,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다. 봉사활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느끼시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지금 아동학대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서해초 사건 이후에 생활지도화에 어떤 명문화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예의를 두겠다 이렇게 좀 개정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그 법 아래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어떤 법조다가 어떤 그 제도화되지 않는 한 네,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내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천 교육이 어떤 국민교육 헌장이 있는 것처럼 네, 네, 인천만의 어떤 그 교육 헌장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음.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배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정말 믿고 안전하게 학교를 보내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준거 그러니까는 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 학생들은 이 정도 네, 어떤 네. 지켜야 된다. 선생님들이 이 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재정 헌장 정도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네, 네. 지속적으로 다 캠페인화하고 내실화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우리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캠페인을 활동을 통해서 이걸 내면하는 것들 네, 네. 그런 어떤 필요할 것 같다. 인천 교육 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네. 부분들 하나 만들었으면 네. 좋겠고. 자, 그럼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믿음이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천만을 위한 인천 교육 헌장을 만들어서 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로 만들겠다.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말씀이셨고, 예, 예, 맞아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학교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네. 사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신바람 나는 네, 네. 어떤 그런 어떤 교육 행정이 교육 현장에서 이게 구현이 네,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교장이 좀 책임을 지고 학교 구성원들과 학생들과 부모들과 함께 그 공감대를 통해서 그렇게 그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보통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인전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지도하고 교과 지도하고 이런 부분 어떤 시간에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 네, 네. 공문 처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해마다 이제 어떤 그런 바뀌지 않고 계속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출장을 가시면은 네, 네. 1시간 출장 그 연수라면은 갈 때 올 때 또 연수 시간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네, 네. 뭐 강화라든지 다른 어떤 더 먼 곳에서는 많은 시간을 또 빼야 되고 시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수 출장도 최소화하는 것들. 네, 네. 선생님들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 교과 지도하고 상담하는 시간들을 확대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 기본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네. 교육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기본 운영비가 작아져요. 네, 목적 정비로다가 어떤 정책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네. 또 많은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어떤 걸 거기에 또 투입되기 때문에 네, 너무 시간 어떤 학생들과의 시간과 교과 지도에 많은 시간을 네. 뺏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장 책임 경험을 네, 네. 그러니까 교장 강화시키는 선생님의 책임을 네, 교사들 인사고과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네, 학생들만 더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장 네, 선생님이 네.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행정에 쏠리는 시간이 많다. 네, 네. 그리고 행사에 동원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니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보람을 주는 그런 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신바람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들자.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리 잘했죠. 그거를 예, 예.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 알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자, 좋은 말씀을 아주 해주셨는데 청소년기에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우리 선생님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3학년이 되면은 1, 2학년 때는 재밌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취업과 진학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네, 많이 네. 봅니다. 이제 8년 동안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 하면서 재미있는 것, 네, 또 지치지 않는 것 네,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진로 뭐 인식이고 중학교 탐색이고 고등학교 때는 설계라고 한다고 네, 하지만은 설계 본인들이 이 진로를 두고서 설계 이런 부분보다는 친구들 주변 보면서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가 이렇게 같이 쏠림 네, 네. 따라가는 것이 많은데 정말 그 시간을 좀 조금 좀 여유를 갖고 본인이 잘하는 것들, 네. 재미있어 하는 것들, 지치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찾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서 진로나 네, 취업 네. 이런 두고 진로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에 와서 그 진로 그 상담을 받기 사실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은 일정 시간 끝나면은 5시에 퇴근하게 되고, 네. 근데 부모님들 요즘에 다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상담받고 안내받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천시 한 그렇게 학부모님들 그런 어떤 그 상담과 진학, 취업을 네, 놓고서 그런 상담소, 민원 카페처럼 네. 아무 때나 퇴근한 이후에도 오셔서 충분하게 그런 어떤 정보 데이터와 한 거를 네. 상담도 받고 진로를 안내받는 것이 음.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런 도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마무리로 이제 해주신 말씀이 가장 와닿네요. 네. 학교 학부모의 소통 그리고 공감 충전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그래서 인천 각 지역에다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언제든 학교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뭐 빼놓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마무리하면서 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긴장이 돼서요.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인천 교육 발전의 어떤 진단도 해보고요. 네, 네. 또 새로운 어떤 대안도 한번 이렇게 모색하고 네, 네. 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우리 저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 연규원 선생님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네. 오늘 본인 소개 잘 하셨나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의 연규원 선생님과 함께 교육에 관한 진심 어린 이야기 함께 나눠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